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50대가 되면서 건강검진 때마다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혈당 관리를 10년 넘게 경험해 오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김현수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65세인데요. 10년 전 55세 때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면서 혈당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 과정을 직접 겪어보신 거네요. 지금은 어떠세요? 다행히 지금은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최근 건강검진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이 나이에 이 정도 수치면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었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궁금한 게 왜 50대가 되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는 건가요? 제가 진단받았을 때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왜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걸까? 하면서 말이죠.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변화들인가요? 가장 큰 변화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를 쉽게 이해하려면 열쇠와 자물쇠의 비율을 생각해 보세요. 인슐린은 열쇠이고 우리 몸의 세포들은 자물쇠입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세포라는 자물쇠를 쉽게 열어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물쇠가 녹슬기 시작합니다. 같은 열쇠를 사용해도 문이 잘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높은 상태로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아, 그래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르는 거군요. 맞아요. 저도 실제로 경험해 봤는데 40대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흰쌀밥 한 공기가 50대 중반부터는 혈당을 확 올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설마 이 정도로 했는데 혈당 측정기로 확인해 보니까 정말 놀랄 정도였어요. 또 다른 변화들도 있나요? 네, 근육량도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30대부터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50대가 되면 이게 더 가속화돼요. 근육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인데 근육이 줄어들면 당연히 혈당 처리 능력도 떨어지죠. 제가 운동을 시작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럼 호르몬 변화도 영향을 주나요? 특히 제 아내를 보면서 더 실감했는데요. 갱년기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복부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복부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남성인 저도 테스토스테론이 점점 줄어들면서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고요. 듣고 보니 정말 복합적인 문제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너무 극단적인 방법들만 나오더라고요. 탄수화물 완전 금지라든지 하루 한 끼만 먹어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전혀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부터 의학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지만 천천히 공부하면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찾게 되었죠. 오늘 그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거든요. 저는 이 방법을 3년 전부터 실천하고 있는데 같은 메뉴를 먹어도 혈당 상승폭이 30%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어떤 순서로 먹는 건가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예요. 처음에 채소를 먹으면 위장에 섬유질 방어막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피탈길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 같은 효과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예를 들어 삼겹살 먹으러 가면 먼저 상추나 깻잎을 몇 장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집에서 한식 먹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찬 중에 나물이나 김치 같은 채소부터 먹고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계란 같은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먹어요. 제 아내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먹냐고 했는데 지금은 함께 실천하고 있어요. 이 방법에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네, 최근에 나온 연구를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순서로 먹으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도 혈당 측정기로 직접 확인해 봤는데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탄수화물을 아예 끊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밥을 완전히 끊으려고 했는데 한 달도 못 갔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셨어요?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100% 현미로 바꾸면 소화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현미와 백미를 7대3으로 섞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몸이 적응하면서 점점 현미 비율을 높였죠. 지금은 어떻게 드세요? 지금은 현미 90%, 백미 10% 정도로 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미를 미리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짓는 거예요. 그래야 소화에 부담이 없거든요. 압력밥솥에 넣기 전에 최소 2~3시간은 불려둬요. 다른 탄수화물들은 어떻게 하세요? 빵도 통밀빵이나 호밀빵으로 바꿨고 면류도 메밀면이나 현미면을 주로 먹어요. 처음에는 맛이 좀 다르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고소하고 맛있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포만감이 훨씬 오래 지속돼요. 세 번째 전략 알려주세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 둘은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뿐더러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해 주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사과를 먹을 때도 그냥 먹지 않고 아몬드 열에서 15알과 함께 먹어요. 그러면 사과의 과당이 급격히 흡수되는 걸 아몬드의 단백질과 지방이 막아주거든요.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혈당 상승폭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식사에서는 어떻게 적용하세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을 꼭 포함시켜요. 생선, 닭가슴살, 두부, 계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먹고요. 그리고 올리브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도 적당량 함께 먹어요. 50대 이후에는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라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혈당 관리에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운동과 함께 단백질 섭취에 특히 신경 쓰고 있어요. 네 번째 전략은 뭔가요? 언제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해요.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이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도 이걸 알고 나서 식사 패턴을 조정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아침과 점심 시간대에 인슐린 감수성이 높고 저녁으로 갈수록 떨어져요. 그래서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의 40%는 아침에, 35%는 점심에, 25%만 저녁에 먹도록 조정했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저녁에 밥량 줄이는 게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대신 야채와 단백질 위주로 먹으니까 오히려 소화도 잘 되고 잠도 더 깊게 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뿐해요. 회식이나 저녁 약속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런 날에는 점심을 좀 더 가볍게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가능한 한 밥보다는 안주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평소에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가끔은 융통성 있게 대처해도 괜찮더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은 뭔가요? 간헐적 단식인데 50대 이후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12에서 14시간 정도의 온건한 방식을 사용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녁 7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다음 날 오전 9시에 첫 식사를 해요.
딱 14시간이죠. 16시간이나 18시간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저희 나이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일 수 있어서 피하고 있어요. 효과가 있나요? 네, 확실히 있어요. 아침 공복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전체적으로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된 느낌이에요. 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무리하지 않아요. 몸의 신호를 잘 들어야 해요. 이론은 알겠는데 실생활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나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사회생활이었어요. 회식 자리나 모임에서 혼자만 다르게 먹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가 스트레스만 받았어요. 그래서 80-20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죠. 80%는 원칙대로 하고 20%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패턴이니까요.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해받기 힘들었어요. 특히 제 아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까다롭게 먹느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꾸준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실제로 건강이 좋아지는 걸 확인한 후에는 오히려 도와주게 되었어요. 경제적인 부담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현미, 통밀빵, 견과류 등이 좀 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외식 횟수가 줄어들고 간식도 덜 사 먹게 되어서 오히려 전체 식비는 비슷하거나 줄어들더라고요. 바쁜 직장인들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어려웠는데 도시락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아니면 최소한 견과류 한 줌 정도는 늘 가지고 다니면서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할 때 함께 먹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정말 유용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시청자분들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요. 식사 순서부터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채소나 반찬을 먼저 먹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저도 10년 동안 수없이 실수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만의 패턴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도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같은 고민을 가진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50대 이후의 혈당 관리는 분명히 어려워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저처럼 65세에도 건강한 혈당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네, 오늘 김현수 선생님 모시고 정말 값진 시간 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